UML 기초와 응용에서 상태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번에서 주요 배울 내용은 상태 다이어그램의 표현과 용도, 그리고 온라인 진로 예약 이러한 등들 예제를 통해서 상태 다이어그램을 공부하도록 하고, 다음 두 번째에서는 슈퍼 상태, 서브 상태, 그 다음에 모델링 관련된 상태 다이어그램 관련된 예제들을 가지고 모델링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다이어그램은 뭐냐? 여기 보면 그 상태라는 게 있어요. 활동 다이어그램 제가 설명을 했는데, 활동 다이어그램하고 상태 다이어그램이 거의 좀 비슷해요. 활동도 어떤 전이가 일어나면 다른 그 객체의 활동으로 옮겨가죠. 그런 것처럼 이제 상태 다이어그램에서는 상태에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으로 표현하고 상태 이름을 기술한다. 이 안에 이렇게 세탁, 이렇게. 그 다음에 객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경우가 상태로 파악되어야 하고, 특정 순간에는 한 가지 상태만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건조, 여기서 객체를 보면 세탁, 건조, 탈수, 정지가 있어요. 이 객체를 중에서 우리가 세탁기를 가지고 어떻게 상태 다이어그램을 나타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시작이죠. 시작하면 액티베이트 하면 시작이 돼요. 세탁기가 시작이 되고, 시작에서 와쉬라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세탁기가 돌아가요. 돌아가다가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세탁기에서 보통 표준으로 하면 한 1시간 40분 정도 세탁기 돌아가죠. 또는 요즘은 세탁기가 그 탈수와 같이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탈수를 또 시간을 설정해서 할 수가 있죠. 건조도 있고 탈수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 와쉬 하면 시간이 지나면 타임 오버가 되면 다시 정지 상태로 와서, 그 다음에 드라이가 하면 또는 스핀으로 하면은 탈수 상태로 바뀌죠. 세탁기가 탈수 상태 됐다가 어떤 시간이 지나면 타임 오버, 시간이 흐르면 다시 정지 상태로 와서 드라이 건조 상태로 가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면 정지, 셧다운 하면 끝 되는 거죠. 그래서 상태는 어떠한, 우리가 세탁기 보면 정지 상태, 세탁 상태, 탈수 상태, 건조 상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세 개의 객체가 어떤 이벤트에 의해서 스핀이나 드라이나 와시 또는 타임 오버라는 이벤트에 의해서 객체 상태가 다른 상태로 바뀌면서 그 상태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탁기에 대한 객체의 상태 다이어그램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상태 다이어그램에서는 이벤트와 전이가 있어요. 그래서 세탁이 어떤 시간이 지나면 정지 상태로 간다. 그래서 전이라는 것은 객체의 상태가 다른 상태로 변경되는 거. 그래서 이게 전이가 되는 거죠. 요 선이 전이가 되고, 여기 이름 타임 오버라는 요거를 이벤트라고 하죠. 전이를 유발하는 작업, 전이 위에 이름을 표기한다. 이 세탁기가 돌다가 시간이 되면 정지 상태로 간다. 그래서 세탁기가 돌다가 시간이 흐르면 이벤트가 발생하죠. 타임 오버라는 시간이 오면은 요 전이를 통해서 어느 상태로 가요? 정지 상태로 간다. 알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아까 앞에 설명한 거를 보면, 액티베이트 이벤트를 받으면 정지, 시작에서 액티베이트라는 이벤트를 받으면 정지 상태가 된다. 여기서 정지 상태에서
셧다운 이벤트를 받으면 종료 상태가 된다. wash라는 이벤트를 받으면 세탁 상태가 되고, 이렇게 dry라는 이벤트를 받으면 건조 상태로 가고, spin이라는 이벤트를 받으면 탈수 상태가 된다. 그죠? 타임오버는 세탁기가 이쪽 타임오버 있죠? 여기도 타임오버 있고, 타임오버 있으면 다 어디로 가요? 정지 상태로 간다. 그래서 세탁기가 돌다가 시간이 흐르면, 처음에 액티베이트, 세탁기가 파워가 들어온 거죠. 실행이 돼서 정지 상태가 있어요. 와시하면 세탁으로 가고, 시간이 지나면 정지 상태로 오고, 그 다음에 스피인하면 탈수 상태로 와서 탈수가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정지 상태로 와서 드라이하면 건조 상태가 돼서 시간이 흐르면 정지 상태가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끝나면, 우리 세탁기 끝나면 띵띵띵띵 하면서 세탁기가 딱 멈추죠. 멈추면서 이제 정지 상태가, 셧다운이면 세탁기가 꺼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설명한 세탁기에 대한 상태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 다음에 상태 다이어그램은 이 앞에서는 이름만 있고 이 칸이 비었잖아요. 이 칸이 지금 비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자세히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확장 표기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스탑이라는 상태와 프린트라는 상태가 있어요. 그런데 요거를 상태의 이름이고, 안에 있는 거는 자세하게 활동을 써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태 이름은 반드시 써야 되고, 아래쪽에 있는 활동은 선택사항,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이 다이아그램을 그렸을 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써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 보면 스탑은 프린트가 끝났거나, 그럼 프린트가 시작되거나,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프린트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우리 프린트에 보면은 프린트가 컴플리트 되고, 프린트 양을 알 수 있죠. 프린트 양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체크 페이지, 현재 몇 페이지가 프린트 됐다. 여러분들 프린트 할 때 프린트 관련된 창을 띄우면 현재 5페이지 프린트 됐다, 6페이지 프린트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메모리가 얼마큼, 세이브 메모리 데이터가 얼마큼 메모리가 저장이 돼서 이게 프린트가 되면 다시 또 딜리트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프린트 하는 거를 빠져나가라. 그래서 이 스탑하고 프린트를 자세하게 활동으로 설명해 줄 수도 있다. 메모리 삭제하는 거와 저장하는 거하고 삭제하는 거, 체크하는 거, 페이지 양을 나타내는 거, 이렇게 내용들을 안에 자세히 설명을 하면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전이를 나타내는 선 위에 정보를 추가할 수도 있어요. 전이가 일어나는, 여기서 보면 turn air conditioner on, temperature confirmation이죠. 이 온도를 turn 컨디셔너, 에어컨이라고 하죠. 우리 에어컨을 켜고 그 다음에 온도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화를 시키고, 초기화 상태에서 작동을 하고, 턴 오프 되면 끝 마무리하고, 이제 끝 마무리하는 거는 에어컨이 껐다가 끌 때는 이제 환풍기구도 닫혀지고 이렇게 하죠. 하다가 종료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나타내면 이벤트 동작은 슬래시를 사용하여 이벤트와 동작을 분리시킨다. 여기 슬래시 있죠. 슬래시. 그래서 여기는 turn air conditioner on이라는 거는
전이가 일어나는 원인을 제공하는 이벤트. 근데 에어컨 확 키는 거예요. 에어컨을 켰다. Temperature confirmation. 온도를 정한다. 만약에 에어컨을 키면 우리가 세팅해 놓잖아요. 현재 22도, 몇 도 이렇게 24도 뭐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수행되어 상태 변화를 일으키는 동작이다. 턴오프는 끝마무리 상태로 전이되게 하는 이벤트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온도를 확정하고, 그럼 여기서 초기화, 그래서 초기화가 시켜지는 거죠. 초기화 상태, 작동 중, 끝마무리. 그런데 방금 여기 대기라고 했죠. 대기라는 기체는 뭐냐? 에어컨인데 실내 온도보다, 설정 온도가 실내 온도보다 작다. 실내 온도가 25도예요. 설정 온도는 24도예요. 설정 온도가, 실내 온도가 커. 그죠? 요거는 설정 온도가 몇이에요? 설정 온도가 더 크다. 설정 온도가, 이게 설정 온도가 24도인데 실내 온도가 23도다. 실내 온도가, 설정 온도가 크다. 실내 온도가 23도, 24도야. 그럼 작동을 하겠죠. 그죠? 작동해서 실내 온도가 낮춰져야 되잖아. 그죠? 근데 돌다가 실내 온도가 더 커. 설정 온도보다. 그러면 대기 상태로 가겠죠. 그러죠? 대기 상태로. 설정 온도가 실내 온도보다 작다는 소리는 24도까지 가면 대기 상태가 되는 거죠. 현재 24도인데 설정 온도가, 실내 온도가 23도예요. 그만큼 에어컨을 돌리다 보면 실내 온도가 내려가죠. 내려가서 조금이라도 23도보다 조금이라도 크면은 다시 작동을 해서 온도를 내려야겠죠. 설정 온도를. 근데 실내 온도가 크면은 대기 상태로 가겠죠. 그죠? 대기 상태로 가서 나중에 설정 온도가 크면은 다시, 설정 온도가 크면 다시 작동이 되겠죠. 그죠? 이해되겠어요? 실내 온도가 23도야. 설정 온도는 24도인데 설정 온도가 크다. 설정 온도가 24도로 맞췄는데 실내 온도가 23도면 작동을 하는 것이고, 실내 온도가 25도가 되고, 실내 온도가 25도가 되고, 설정 온도가 내려갔어. 설정 온도가 24도야. 실내 온도가 올라가면 대기다. 조금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 현재 방 온도가 25도예요. 그래서 내가 설정 온도를 24도로 했어. 설정 온도를 24도. 그럼 이게 작동을 하겠죠? 작동을 하면, 조금 작동을 하게 되면 실내 온도가 내려가게 되겠죠. 실내 온도가 내려가서 24도였는데 실내 온도가 24도다. 그래서 작동을 하다가 실내 온도가 조금이라도 내려가면 23도로, 24도겠죠. 24도로 내려가면 이 멈춰야 되는데, 작동 중이다가 멈춰야 되죠. 그죠? 이게 저도 조금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에어컨이 조금 헷갈리게 되네요. 실내 온도가 현재 좀 높게 잡읍시다. 현재 30도야. 너무 더워. 그래서 에어컨을 24도로 맞춰놨어요. 그러면 설정 온도가 작으니까
작동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 그 부동호가 잘못됐네. 지금 내가 계속 이 부동호가 잘못돼갖고 24도가 되면은 작동을 하겠죠. 설정 온도가 적으면, 이게 적으면 작동을 하겠죠. 이렇게 돼 있네. 이게 조금 제가 생각할 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작동을 하고, 그 다음에 설정 온도가 실내 온도가 작동을 하고, 설정 온도가 실내 온도보다 이렇게 됐죠. 설정 온도가 실내 온도보다 크다. 23도, 4도인데 23도라서 그러면 이게 대기 상태로 가겠죠. 대기 상태로 가다가 조금 있다가 날씨가 23도에서 24도, 25도로 올라가면 실내 온도가 커지면 다시 작동을 하겠죠. 조금 제가 좀 설명을 조금 잘못했네요. 요 화살표가 반대로 됐네요. 실내 온도가 작으면 작동을 하고, 실내 온도가 크면 설정 온도가 작으면 작동을 하고, 설정 온도가 크면 대기 상태로 가겠죠. 크면 대기 상태로 가서 한다. 이게 조금 제가 이 책에 조금 화살표가 반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정 온도가 실내 온도보다 작거나 설정 온도가 실내 온도가 클 때, 그때 대기 상태와 작동 상태에 따라서 서로의 방향으로 전이가 된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설정 온도가 실내 온도보다 작으면 작동을 하고, 설정 온도가 실내 온도가 크면 대기 상태로 간다. 이렇게 해서 요 대기 상태가 되는 거를 어떨 때 대기 상태가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에어컨에 관련된 상태 다이어그램 예제였습니다. 조금 책에 화살표가 좀 잘못된 거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고 수정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태 다이어그램의 표현과 용도를 살펴보면 객체의 상태의 변화를 분석하는 게 상태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래서 객체 하나를 대상으로 생성, 소멸 기간 중에서 다양하게 가질 수 있는 상태를 분석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이 상태 다이어그램입니다. 객체는 생성에서 소멸될 때까지 어떤 상태를 가지지만 일부는 복잡한 상태로 변화하면서 존재할 수가 있다. 그리고 객체의 동적 상태 변화를 정의하고 분석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상태 다이어그램입니다. 자, 이벤트에 의해서 객체의 반응을 분석한다. 상태 다이어그램은 상태의 변화를 유발하는 이벤트를 정의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작성한다. 그래서 이러한 이벤트에 의해서 상태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객체의 상태 변화를 유발하는 이벤트를 식별하고 정의하는 데 사용한다. 그러니까 A라는 상태에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면 B라는 상태로 가느냐, 이러한 거를 모델링하는 게 상태 다이어그램입니다. 요거는 객체의 속성이나 동작을 검증하는 다이어그램이에요. 그래서 객체의 속성과 동작을 검증하기 위해서 작성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프로그램 짤 때 뭐 A 상태에서 B 상태로 어떻게 전달이 되냐, 우리가 카드를 입력했을 때 이 카드를 인정받고 다음 상태로 넘어가겠죠. 인정받으면은 카드를 ATM기에 넣었을 때 계좌 이체냐 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태로 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벤트가 내가 계좌 이체를 이벤트를 누르면 계좌 이체 상태로 돌아가겠죠. 이렇게 이런 동작을 검증할 때 사용하는 것이 상태 다이어그램입니다. 객체의 상태는 속성의 값으로 정의되고, 객체의 상태는 속성 값으로 정의되고, 이벤트는 동작, 오퍼레이션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 정의된 클래스의 속성과 동작을
적합성을 검증할 수 있다. 상태 다이어그램을 그림으로써 모델링함으로써 클래스 다이어그램 그릴 때 속성과 오퍼레이션을 메서드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온라인 진로 예약입니다. 그래서 시작 상태 전이 처음이 시작 상태죠. 자, 병원에 방문을 했어요. 아파가지고 방문을 하면 관심 상태로 간다. 아프다는 게 뭐냐? 병원에 왔어요. 병원에 와서 제가 홍길동입니다. 진료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면은 관심 상태가 된다. 두 번째, 이벤트를 가지. 관심 상태에서 그러면 진료 상태로 가는 거예요. 관심에서 컨티뉴 메디컬 해가지고 왜 컨티뉴 메디컬 하냐면 내가 일주일에 가고 그 다음에 또 가잖아요. 야, 홍길동입니다. 진료 받으러 왔습니다. 어디 아프니까 그러면 진료 상태로 가겠죠. 그래서 이벤트 요게 발생하면 그러면 진료 상태로 간다. 그죠? 그래서 전이 변화의 방향을 타는 전이 변화를 시작하게 하는 이벤트, 그 다음에 객체가 전이할 새로운 상태를 추가시키고, 그래서 시작에서 페인, 비지트, 방문하거나 고통을 이야기하면은 관심 상태가 되고, 여기에 컨티뉴 메디칼이라는 오퍼레이션이 진행되면 진료 상태가 된다 라고 우리가 객체 사이에 이벤트를 가지고 객체를 전이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는 진료 상태에서 decision, hospitalization, 의사가 진료를 하고 요 이벤트가 실행되면 너는 입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원을 해라. 그래서 진료 상태에서 의사의 결정에 따라서 입원이 결정되면 입원 상태로 전이 되는데, 이때의 이벤트가 decision hospitalization. 그래서 요 decision hospitalization이 실행이 되면 입원 상태로 이벤트가 발생하면 입원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퇴원도 해야 되겠죠. 입원 상태에서 퇴원이 결정되면, 자, 입원 상태에서 리빙 돌아가라, 그죠, 집으로. 입원해서 진료 종료 상태로 가. 너는 끝났다 이거예요. 그런데 요 입원 상태에서 여기 아웃페이션트라고 그랬죠. 입원해서 나가라. 그렇지만 진료를 받아라. 다시 진료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관심 상태에서 진료 상태로 가고, 진료 상태에서 입원 상태로 가고, 입원 상태에서는 두 가지가 뭐라고 해요. 진료가 끝났어요. 이제 다 나았으니 퇴원하세요. 진료 상태, 리빙으로 하고. 지금은 이제 입원은 끝났고 통원 치료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웃 페이션트로 하죠. 진료. 우리가 진료만 받고 약 타고 집에 가잖아요. 입원하지 않고.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자, 병원에 방문해서 관심 상태가 되고 진료 상태로 가요. 컨티뉴 메디컬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진료 상태에 가서 의사가 디시어 하스피탈라이션 입원해야겠습니다. 입원하고, 입원이 끝나면 당신은 이제 종료가 됩니다. 끝났습니다. 또는 진료 상태로 다시 돌아가서 약 타고 며칠간 일주일씩 와서 진료를 받으세요. 진료 상태가 되는 거죠. 약을 먹다가 일주일, 2주일 약도 먹다가 이제 끝났어. 내가 안 와도 됩니다. 나왔으면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응? 여기에서 이 관심에서 엔드 끝났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왔는데 그만둘게요. 진료를 안 받을 경우에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입력을 했는데, 특히 예약을 했어.
예약을 해가지고 관심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내가 안 갔어. 그러면 예약이 종료가 되겠죠. 예약을 취소하거나 그런 경우를 요 엔드 관심에서 종료로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예약을 하든지 하겠죠. 그래서 요 엔드 요 상태는 엔드 상태는 바로 관심에서, 그래서 내가 쉽게 말하면 예약해서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그러면 진료가 종료가 되는 거죠. 진료를 안 받았겠죠. 그래서 이게 최종적인 온라인 진료 예약 상태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 방문을 하고 진료로 가서 입원하느냐, 입원하라면 입원해서 다시 진료 상태로 가든지, 다 나았으니 집으로 돌아가시오 하든지, 진료 상태에서 다시 입원해라, 다시 입원으로 가야겠죠. 악화돼서. 그런데 진료 상태에서 일주일에 이제 통원 치료를 하다가 다 나았습니다 끝나면 종료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예약을 했는데 내가 안 갔어, 너는 취소했어, 그러면 진료가 종료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끝나는 이러한 상태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고 관리를 한번 볼까요? 처음에 매입 처리하고 주문 기록, 어떤 상태냐, 매입하는 상태. 두 번째는 이 매입에서 어떤 뭐가 발생해요? 아이템 리시브 리스트, 어떤 재고가 있냐 없냐, 매입 처리에서 재고를 반영하는 상태. 그래서 아이템 리시브나 리스트 등을 추가해서 매입에서 재고 반영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재고 관리, 우리 지금 창고에 물건이 얼마큼 있느냐, 그래서 현재 있는데 이것을 매입 처리를 하고 재고 반영을 하고, 요 재고 반영 상태로 가려면은 아이템 리시브가 되면은 재고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매입 처리라는 것은 매입 처리에서 재고 반영 사이. 다음은 재고 반영에서 세일, 재고가 지금 10개가 있다. 이게 앞에서 보면 10개가 들어왔어. 물건이 10개가 들어왔어요. 이거를 반영을 해야겠죠. 10개를 재고 반영을 해서 화면에 띄워놨어요. 현재 10개가 들어왔다. 그래서 매입 처리할 때, 이 안에서는 무슨 활동이 있어야 돼요? 이 물건이 정확하게 맞는 거냐 틀린 거냐 해서 20개가 들어왔는데, 10개가 반품 처리되고 10개가 정확하게 들어왔다. 그러면 재고 반영 10개가 들어온 게 되겠죠. 그러면 10개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판매를 하겠죠. 셀, 이 10개의 재고 중에 이제 사람들이 사겠죠. 판매가 되겠죠. 사면은 판매가 진행되겠죠. 그래서 판매가 되면, 그 다음에 패킹 아이템, 그 다음에 셋 캐리 인포. 이거 뭐냐면, 이걸 포장해서, 판매해서, 이제 10개가 판매가 됐어. 여기서 판매가 됐어. 판매가 됐으면 포장으로 가겠죠. 포장해서 운송을 해야겠죠. 그래서 포장 그 상태로 전이가 되는 거죠. 뭘 만나면 패킹 아이템 또는 셋 캐리 인포, 이런 전송하는 그 주소랑 이런 거를 이루어지겠죠. 이런 것이 추가돼서. 그래서 패킹 아이템이나 이런 주소들이 추가가 되면 포장 단계로 넘어가서 그 아이템을 포장하고 주소지로 전달이 운송이 되겠죠. 그럼 포장까지만 하는 게 포장 상태예요. 그럼 이제 운송으로 가겠죠. 포장이 끝나면 캐리, 셋 캐리 해가지고 캐리라는 이벤트를 만들면, 이게 이제 동작은 셋 캐리라는 동작을 추가해서 캐리라는 이벤트를 발생하면 운송 단계로 넘어가서 요 내용을 운송 상태로 옮겨서 운송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재고 관리를 전체를 보면 매입 처리 중에서 이게 리시브, 아이템 리시브, 그래서
물건들을 들여오는 상태. 들어갔으면 재고 반영. 이걸 다 받았으면 정확한 재고 그 물품들을 수량을 받았으면 그거를 재고 반영을 하는 거예요. A 품목, B 품목, C 품목 해가지고 재고 반영을 하고 셀을 만나면 판매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요거 100개, 요거 100개, 요거 100개 해서 판매가 되면 요거를 포장 단계로 넘어갔죠. 패킹 아이템에서 포장 단계로 넘어가고 포장 단계가 넘어가면 이제 캐리라는 이벤트를 만나면 운송이 되겠죠. 운송을 했는데 반품될 때 리턴 가는 거죠. 반품돼 가지고 리턴이 되겠죠. 그래서 요 상태 다이어그램은 어떻게 보면 꼭 우리가 플로우 차트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플로우 차트를 보는 것 같은데 이러한 상태들 사이에 이벤트가 어떻게 일어나고 그런 동작들이 어떤 거냐 이런 거를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클래스 다이어그램 그릴 때 편해요. 속성과 오퍼레이션을 찾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매입 처리하고 재고 반영, 판매, 패킹 아이템, 셋 캐리 인포, 그다음에 캐리, 그다음에 셋 캐리. 그래가지고 그 누가 담당하고 데이트 뭐 이런 거는 이제 그 멤버 함수 메서드에 대한 내용이겠죠. 속성, 그 파라메타. 그래서 언제 날짜에 이 물건이 운송이 되냐, 그리고 캐리어가 누구냐 이렇게 해서 보내면 그 주소로 운송이 되겠죠. 운송이 되면 다시 어떻게 돼요? 운송이 끝나면 종료가 되고 이게 다시 반품이 되면 옷이 안 맞다던가 그래서 반품이 되면 다시 이거는 매입 처리가 되겠죠. 매입 처리돼서 재고 반영하고 판매하고 포장하고 운송이 되면은 끝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상태 다이어그램은 제어 관리 상태 다이어그램 예제를 갖고 모델링 해봤는데요. 이벤트와 동작을 넣어서 이러한 상태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제어 관리에 관련된 상태 다이어그램을 단계별로 모델링 해 보았습니다.